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시장은 화요일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흐름을 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후에 눌림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전 익절 매도 물량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눌렸으면 좋았을 건데 뒤에서 차트 보면서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3분기 어닝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상승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률이 좋아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군TV의 종목 상담 받으신 치킨 멤버십 이상 멤버십님들이 만족하시고 결과가 좋으시다는 말에 제가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모두 부자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성장하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와 악타푸드 에너지가 협력하여 독일 파워월2 소유자에게 친환경 전원 공급 장치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영국에 기반을 둔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인 악토푸스 에너지와 다시 협력했습니다. 이번 테슬라와 악토푸스 에너지는 집에 태양광 패널과 파워월2 배터리를 설치하는 독일의 주택 소유자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 요금은 주택 소유자가 전력 공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 파워월2 배터리 저장 장치가 설치된 가정에서만 제공됩니다. 악토퍼스 에너지는 파워월 소유자에 대한 테슬라 전기는 직접 생산하는 전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저렴한 친환경 전기를 제공합니다. 낮은 기본 가격은 그리드의 전기 비용을 낮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테슬라 전기 요금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을 약속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주택 소유자는 옥토퍼스 에너지의 저렴한 월 기본 가격, 추가 요금 없이 킬로와트 시당 작동 가격 및 월 3유로의 고정 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이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고객이 매월 테슬라 전기 요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12개월 또는 24개월의 구속기간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악토퍼스 에너지는 테슬라 전기요금 종료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의 파워월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NTV는 테슬라와 악토퍼스 에너지가 독일의 파워월2 가정용 배터리를 호주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가상 발전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와 악토퍼스 에너지는 이미 영국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실행 가능한 유틸리티 서비스 옵션으로 영국에서 테슬라 에너지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에너지가 내년에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빛을 볼 것입니다. 테슬라가 두 번째 주류 사업 진출을 위해 기가비어 상표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에 따르면 테슬라는 기가비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10월 9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기가페스트 행사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무엇보다도 테슬라 브랜드로 판매할 맥주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가비어는 테슬라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미래적인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병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USPTO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기가비어 모두에 대한 상표를 제출하여 독일 이외의 국가와 미국으로의 국제 확장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허 모두 청량음료 및 탄산수, 식품 및 식품 성분, 음료 및 주류의 기본 미국 클래스에 속합니다. 특허는 병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가비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차가운 맥주를 개봉하고 자체 맥주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알코올 사업에 대한 두 번째 벤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테슬라 킬라로 시작하여 훨씬 더 단순한 테슬라 테킬라로 시작한 테슬라의 테킬라에 대한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테슬라는 몇 분 만에 매진된 두 개의 에네오 테킬라를 판매했습니다. 병은 수천 달러에 온라인으로 판매되며 주류를 직접 배송할 수 없는 해외 고객에게는 대신 디캔터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두 상표는 모두 미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에서 추가 상표 출원을 등록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이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병이 참 이쁘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자, 그럼 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6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아마존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0.3%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0.3%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은 1.3%, 1.5%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864불 마이너스 0.67%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877불 시작했으며 최고 87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862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0.71% 상승했고요. S&P 500도 0.74%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0.5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하락 삿바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온 후 이렇게 바로 하락 삿바형이 나온 것은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단타 세력들의 익절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밑에서 움직이다 종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은 앞으로 더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77.91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트는 계속해서 EMA 위에 안착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845불, 그 밑으로 810불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800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위로 877불 되겠고요. 그 위로 886불이 되겠습니다. 1차 저항선은 90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이시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제가 분홍색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모나게. 자, 이 부분이 채널을 지금 상단으로 바꾼 후 채널 체인지가 있은 후에 지금 위쪽으로 지금 다시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세력 이탈로 인한 매도 물량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적절한 하락이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더 눌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에 보이는 이 상승 삿바형 캔들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이 안 나오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 주어야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눌림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 이후에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큰 하락이 나오면 세력들이야 상관없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목이 발생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눌렸다. 자,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자, 3분기 어닝 결과 발표에 따라 또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결과 발표가 좋게 나와도 제가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터널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하락 패턴에서 자,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큰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발생.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 이 캔들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이 하락의 캔들은 괜찮다. 좋은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 포인트는 지금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주가로 계산하면 808불 정도 되거든요. 자, 이쪽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면 전고점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8불 요 채널 라인 하단 지지선이 무너지느냐, 자, 이게 아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가 크게 좋지 않게 나온다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지금 쉽게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까요?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무너지게 되면 추매 타이밍이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이시는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보시면 지금 W자를 지금 만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자, 요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던 상황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U자를 그리면서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자, 이때처럼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하락은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현재 주봉의 투자 심리는 9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월봉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도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자, 월봉도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 자,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죠? 예,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 점점 주고 있죠. 주고 있으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U자를 그리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쯤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월봉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5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분봉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위쪽 단기 저항 라인과 밑에 단기 지지 라인 잘 맞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단기 지지선 지금 정확히 여기 밑으로 또 맞고서 그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버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위쪽으로도 정확히 저항선 맞고 쭉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한번 저항을 맞고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항선과 지금 지지선 단기 저항선, 단기 지지선 안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조금 눌림목이 발생해서 조금 밑으로 흘렀지만 아직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 보입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778, 아웃플로 2858. 자,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도세 또한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 미리 익절해서 나가는 이 세력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항상 그래 왔었죠.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익절을 해서 미리 나가는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네요. 예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항상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어닝 결과가 좋아도 만약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한다 해도 저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지지선의 지지를 잘 받아 상승 추세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테슬라 매매,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자,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19%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테슬라 비중 9.99%에서 2021년 10월 19일 테슬라 비중 10.19%로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도 나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W자 나와서 쭉 자, 위쪽 저항을 돌파를 살짝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등의 분위기는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 조금 많이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밑으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내려간다고 이제 뭐 반등의 흐름이 완전 끊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실히 어느 쪽부터 지금 강하게 상승 가도를 타고 갈지, 자,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또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눌릴 수 있다,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지금 EMA 5가 EMA 지금 60과 EMA 20을 모두 뚫고 시원하게 상향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기 상승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상승 흐름은 끊기지 않지만 한두 번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한두 번 좀 올라가다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당장 오늘부터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저희 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전고점 15,403지수 이 전고점을 올해 안에 저는 또 위쪽으로 상향 돌파할 거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점점 좋은 흐름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고점 900불 도전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테슬라 3분기 실적 결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발표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사업도 사업이지만 요즘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년의 분기 어닝에는 테슬라 에너지 부분도 눈에 띄는 순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2021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9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성장 기록, 일관된 자본 증자 및 전반적인 투자자 과대 광고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인 존 머피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800에서 $900로 인상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2분기의 이익 손실을 마지막으로 보고한 이후 연속이익 분기를 8분기에서 9분기로 늘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또 다른 배송 및 생산 증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수익성 있는 분기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24만 1,300대의 자동차를 인도했다고 밝힌 후 자동차 제조업체가 3개월 동안 약 22만 3천 대의 인도를 예상했던 컨센서스 추정치를 쉽게 웃돌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는 성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관된 회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은 젊고 떠오르는 자동차 회사는 분기마다 계속되는 성장을 목표로 삼아 수익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면서 제품 라인을 확장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몇 년 동안 분기마다 배송 및 생산수를 늘리고 투자자들이 대차 대조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차량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품을 라인업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을 매우 훌륭하게 완료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월스트리트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이 되었네요. 제가 계속 상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회사의 방향성만 제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올릴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성명에 따르면 니콜라 모터는 제임스 도나토 판사에 의해 새로운 마감일을 받았습니다. 2018년 수소 트럭 스타트업이 테슬라 세미의 일부가 니콜라가 소유한 여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니콜라와 테슬라의 대응 부족으로 판사는 이번 달 초 소송을 보류했습니다. 니콜라와 테슬라가 법원 명령에 응답하지 않은 후 사건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나토 판사는 오늘 일찍 더 버지가 입수한 문서에서 니콜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도나토 판사는 말했습니다. 도나토 판사는 현재로서는 기소 실패로 사건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지만 니콜라가 이 사건을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술 튜토리얼은 2022년 1월 13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구성 청문회는 2022년 1월 27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건의 제목이 행정적으로 종결됨이라는 것은 법원이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으로 분류했고 그 당시 초점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니콜라는 법원 명령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지만 도나토 판사는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새로운 마감일까지 상황이 진행되지 않으면 $20억 소송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니콜라는 2018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테슬라가 여러가지 디자인 특허를 훔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0억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트럭, 테슬라 세미 똑같나요? 제가 볼 때는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니콜라가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인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CCS 어댑터를 출시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유자가 테슬라가 아닌 EV 충전 사이트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CCS 어댑터를 북미에 곧 가져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EV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소유자는 테슬라 충전 포트와 호환되지 않는 다른 충전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CCS 어댑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 3 세단을 출시한 이후 유럽에서 테슬라가 CCS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북미 테슬라 오너들만 겪는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모델 3 및 모델 Y와 호환되는 CCS 콤보 1 어댑터를 한국에서 출시했습니다. 모델 S 및 모델 X CCS 어댑터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 스톨 및 스테이션의 출력 및 설치를 늘리면서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모델 3 및 모델 Y용 새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다양한 EV 충전 위치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테슬라 슈퍼차저 및 데스터네이션 충전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S 어댑터의 추가는 슈퍼차저가 아직 풍부하지 않은 시장의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한국은 테슬라 슈퍼차저의 많은 위치가 국가의 북서쪽 모서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에 맞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슈퍼차저가 있지만 충전소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슈퍼차저가 많이 사용되는 국가나 위치에 있더라도 CCS 어댑터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슈퍼차저에 도달하기 전에 몇 마일의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타사 충전소를 기꺼이 활용하거나 시간이 없어 집에 돌아와야 하는 소유자를 위한 사용 가능한 충전 옵션의 수만 증가합니다. 여행 전 몇 시간 동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충전 전용 트위터 페이지에서 CCS 어댑터를 북미에 곧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북미 테슬라 오너분들 관련해 도군TV에서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CCS 어댑터를 북미에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북미 테슬라 소유자분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결될 듯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사이드 미러에 대한 멋진 세부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사이드미러가 장착된 야생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목격 후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소유자가 원한다면 거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는 전기 픽업이 공개된 이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이 없는 전기 픽업을 좋아합니다. 한동안 커뮤니티는 테슬라가 사이드미러 없이 사이버트럭 출시를 추진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소유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후방 가시성이라는 제목의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번호 111에 의해 요구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차량에 백미러를 장착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있는 물체를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NHTSA는 백미러의 대안으로 카메라 기반 후방 가시성 시스템 또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NHTSA와 교통부는 연방 관보에 제한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NHTSA는 두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차와 대형 트럭의 외부 리뷰 미러 대신 CMS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규칙 제정 청원서를 기관에 제출한 후 대중의 의견을 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관은 특히 백미러를 CMS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원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항을 나열했습니다. NHTSA가 백미러를 CMS로 교체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규칙 제정 청원을 승인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즉 사이드 미러가 있는 사이버 트럭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기술이 있어도 당장 실행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 주행도 나라별 법적 문제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최고의 기술력이 더 빛을 보려면 국가의 법적 관련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상승 가도와 함께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올해 1000불을 돌파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도군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